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2단원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에서 마지막 파트인 연구변인과 가설의 설정 부분 정리했습니다. 1번 연구변인의 결정. 첫 번째, 연구변인을 선정하는 것은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는가의 근원이 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그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을 가능하면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 세 번째, 연구기간이나 인력, 연구비 등의 여건에 따라 중요한 변인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 연구 변인은 이론적으로 또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인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변인을 사용할 때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변인을 선택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번, 연구 변인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변인을 반복해서 선택해 볼 수 있다. 보통 통계적으로 입증된 변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인은 변인으로서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3번, 가설의 정의. 첫 번째, 가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기대를 진술한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연구 문제와 목적을 연구에 기대되는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바꾼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두 변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미래형으로 진술해야 한다. 4번, 잘 서술된 가설의 특징은 가설에 사용된 용어가 명확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가설에 사용된 용어가 경험적 수준이어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또 가설은 이론, 이론적 기틀, 문제 진술로 도출되어야 하고 가설에 의한 자료 분석의 결과로 이론의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5번, 가설은 연구할 현상이 어떻게 관련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다. 또한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이므로 가설의 궁극적인 역할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6번, 가설이 없이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주어진 연구 주제에 대한 해답이나 판단을 내리게 되면 연구자의 상식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쉽다. 7번, 가설은 어떤 현상이나 연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나 설명을 구한 다음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스며들 여지를 최소화한다. 가설의 필요성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번, 탐색적 조사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문헌 고찰을 통해서 가설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9번, 모든 연구에서 가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목표로 하는 연구, 초보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탐색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10번, 탐색 연구, 질적 연구, 도구 개발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지 않는다.
11번. 과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가설의 형태로 바꾸어 이를 검증하여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연구 가설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의 설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12번. 가설의 기능. 새로운 지식과 지침, 과학적 탐구, 연구 방향의 제시, 지식체의 기여, 현상의 이해 등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지침은 지식의 확대를 말하고, 과학적 탐구는 이론과 현실의 융화를 말합니다. 13번. 가설 설정의 목적. 첫 번째, 가설은 이론을 현실 상황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연역적 추론으로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하고 이 가설을 현실 세계에서 검증하며 이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설을 통해서이다. 두 번째, 지식의 확대이다. 근거로 할 기존 이론이 없으면 관찰, 선행연구 또는 관찰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론적 기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가설의 논리를 정당화해야 한다. 세 번째, 가설은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가설은 연구 설계 방향,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의 방향을 정해준다. 14번. 가설의 요건 또는 유용한 가설의 특징. 첫 번째, 기대되는 관계의 진술. 두 번째는 검증성. 세 번째는 논리적 정당성이다. 가설의 요건에는 연구 방향의 제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5번. 가설의 요건에서 첫 번째가 기대되는 관계의 진술이었어요. 기대되는 관계의 진술이란 주어진 변인 간의 기대되는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의 요건에서 두 번째 검증성이란 연구 변인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의 요건에서 마지막 정당성이란 선행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6번. 가설은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추론되거나 연역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도출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 17번. 가설의 연구 변이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조작적 정의가 가능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 18번. 가설은 기존의 여러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런 가설은 자료를 통한 연구 과정에서 검증받게 된다. 19번. 연구 가설은 실제적 가설, 진술적 가설, 과학적 가설이라고 하며 이는 변수 사이에 기대되는 관계의 진술로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다. 20번. 영가설은 통계적 가설 또는 기무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통계적 가설은 영가설이 통계 검증에 이용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가설은 가설 검증을 위해 추론 통계를 사용할 때 전제가 되는 가설이다.
통계적 검정 절차를 밟아 분석하여 연구 결과가 만약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면 이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21번. 가설의 검증은 영가설이 기각됨으로써 연구가설이 간접적으로 지지되는 과정을 거친다. 22번.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영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은 흔히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 비유한다. 23번. 영가설은 통계적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연구 보고서에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24번. 가설의 종류는 가설의 단순성에 따라 단순가설과 복합가설로 분류되고 가설의 방향에 따라 지시적 가설과 비지시적 가설로 분류되며 가설의 방향성 유무에 따라 연관 가설과 인과 가설로 분류된다. 가설의 검증 여부에 따라 연구 가설과 통계 가설로 분류된다. 25번. 단순 가설은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에 기대되는 결과를 서술한 가설을 말한다. 26번. 복합 가설은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가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악요법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다 라고 했을 때 독립 변수는 음악요법이고 종속 변수는 불안과 통증의 2가지가 되므로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이므로 복합 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번. 변인 간의 관계를 고찰할 때 변인 간 관계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28번. 한 변인에서의 변화가 다른 변인의 변화를 유발할 때 이들 2 변인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인과관계에서는 항상 원인이 되는 변인과 결과가 되는 변인이 고정되며 이 관계의 방향에 변화가 없는 관계이다. 29번. 인과관계에서 독립 변인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종속 변인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를 추계적 관계라 한다. 30번. 2 변인 간의 관계는 항상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변인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비인과관계에 놓인 경우도 있다. 31번. 지시적 가설은 2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관계의 특성을 예측하는 가설이다. 32번. 지시적 가설이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거나 선행 연구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때 흔히 사용한다. 예를 들면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 중 방광 훈련을 받은 환자는 훈련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도뇨관 제거 후 방광 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시적 가설을 내렸어요. 방광 기능 장애의 발생이 종속 변인인데 그 종속 변인이 낮을 거라고 예측을 미리 했죠. 자, 그럼 33번의 비지시적 가설을 볼게요. 비지시적 가설이란 가설과 관련된 이론이나 선행 연구가 없을 때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일관성이 없을 때, 연구자의 경험상 기대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비지시적 가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방광훈련 유무에 따른 방광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위에서 지시적 가설과 다른 점은 지시적 가설은 방광기능 장애 발생이 낮을 것이다 라고 지시적 가설을 내렸고요. 비지시적 가설에서는 종속변인을 방광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지시적으로 가설을 내린 겁니다. 34번. 반복 연구를 하는 이유. 이론이 가설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자료가 가설의 타당도를 증명했거나 그 결론이 이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유는 증명은 결정론적 입장의 표현인데 과학적 방법은 확률론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항상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증거를 탐구하며 연구 결과는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반복적인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될 때 비로소 더 신뢰를 받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